이번에는 이 작품집의 기획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음반은 사실 일찍부터 싱글 앨범이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한국도 음원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 싱글을 내는 게 대세고, 이 기획은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의 싱글 앨범, 실제로 이제 이걸 기획했던 편집자분도 싱글 앨범이라는 표현을 저한테 썼습니다만, 그런 싱글 앨범 개념을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내고 빠르게 읽히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기획으로 보이는데, 이 트리플이라는 기획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원래 이 질문을 심희경 선생님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심희경 선생님 먼저 했기 때문에 박인성 선생님부터 하시죠. 네.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빠른 피드백론. 요즘에 대중들의 심리, 심지어 이거는 요즘 문학을 읽는 독자들의 심리하고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큰 인풋을 해서 큰 아웃풋을 얻는 데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단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미쳐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투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피드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일정 금액 넣어 놓으면은 그래프만 보고 있으면은 피드백이 거의 뭐 이게 초봉 단위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음봉 단위로 해가지고 매 분마다 나의 지금 현 상태를 얘가 그래프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아주 즉각적이고 빠르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나의 삶에 미치는 효용감이 커져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는 오히려 인풋을 조금 들이더라도 아웃풋을 빨리 얻는 거를 선호하는 빠른 피드백에 목숨을 건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제 자기개발적인 분위기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더 이상 문학도 그런 의미에서는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합하는 매체가 웹소설이고, 웹소설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쉽게 정말 쿠키 하나 구워가지고 몇백 원, 100원? 100원 딱 인풋하면은 한 5분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심지어 웹소설은 꽤 빠른 의미에서의 피드백을 줘요. 한 화 안에서 이야기의 변곡점을 만들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100원 넣었지만 이게 나한테 충분한 효용성을 줬다고 판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코인을 넣는 거를 멈출 수 없게 되는, 이게 이제 웹소설의 수익 구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이책, 왜 얘네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의 근본적인 의문은 그게 가능하냐? 과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정가가 얼마죠? 뭐 가격보다는 시간 대비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내가 이거를 주고 사서 이렇게 읽고 나서 빠른 피드백을 얻은 것이 가능한가? 이게 사실은 아까 박건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형식 내용의 부조화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단편 3편으로 돼 있든 이게 7편, 8편으로 돼 있든지 간에 독자가 사실은 아웃풋을 능동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종이책의 영역에서, 특히 순문학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피드백과 빠른 효용성이 여전히 잘 안 나온다. 이게 분량이 줄었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기획이 될지 어떨지는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건희.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거의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이제 얘기를 예전에 그 효능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효능감이 이제 이피커스인데, 이 효능감이라는 거는 효과랑 다른 거예요. 이펙트라고 하면 효과인데, 실제로 내가 뭔가를 먹었으면 10이라는 과일을 먹었으면 10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데, 효능감이라는 거는 내가 10이라는 거를 먹지도 않았는데 마치 먹은 것처럼 느끼는 게 효능감인 거죠. 정치 효능감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를 막 팬덤으로 지지를 하고, 그 지지한 정치인이 정말로 좋은 정책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 대답해주고, 아 그래요 뭐 이러면서 잘 대해주면 그냥 정치 효능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가짜 효과로서의 효능감이 피커스이기도 한데, 그런 효능감을 증강하는 형태로 모든 뭐 문학이든 게임이든 영화든 뭐 서사 작품이든 이런 상품들이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지금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단타 매매를 하면 그때그때 바로 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근데 장기 투자를 하면 워런 버핏 같이 장기 투자를 하면은 이게 언제 이게 수익 실현이 될지 모르니까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돈을 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삼모사 같이 그냥 아침에 한 개, 점심 때 한 개, 저녁에 한 개 이렇게 주는 거 하고 한꺼번에 3개 주는 거 하고 사실 효과는 똑같은데 3개 한꺼번에 받는 게 훨씬 더 효능감이 큰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문학도 사실은 뭐 웹소설화하고 효능감을 강화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콘텐츠들이 점점 흘러가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20자평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과연 계속해서 음미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순문학 작품이란 내용과 얼마만큼 그것이 결부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 책이 사실 되게 얇은 책이고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정서라든가 그런 작가의 고민 같은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형식적으로는 점점 가벼워지면서 그 내용과의 괴리는 좀 커질 텐데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화할지 그런 것들이 좀 사실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 어떻게 이런 형식들 싱글 앨범화하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갈지는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학관을 오래 지켜보신 고인물 고인물 신진경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 형태가 이렇게 뭐 3편 묶어가지고 내는 이런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랑 비교를 했고 효능감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진 않죠. 저는 전혀 별개, 만약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효능감을 느끼고 싶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다르잖아요. 원하는 게. 이 문학은 그런 거와는 다른 거를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다른 거를 원할 때 선택할 때 무겁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하듯이 문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채널이고 전혀 다른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하다가도 문득 침울해질 때 그럴 때 읽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이제 그 선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앨범 하나 산다고 해서 앨범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수를 좋아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 끝까지 다 읽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가 꽂히는 노래나 이런 거는 계속 반복해서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요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책이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편 소설 우리가 한때 거의 한 10년도 훨씬 전에 그 황석영 선생이 개밥바라기별 거 내고 그다음에 그 심청 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경장편 소설이란 얘기를 한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한 이 소설의 경량화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대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의 경장편 소설의 분량은 500매, 원고지 500매에서 800매 정도 분량이었는데 지금 단행본으로 창비에서도 계속 단행본으로 나오는 창비 소설이라는 단편 소설, 중편, 장편 소설이라는 말 없이 창비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런 타이틀로 나오는 소설이 한 300매, 원고지 300매 분량이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 핀 시리즈도 300매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장편이라는 걸로 나오지만 단행본 한 권의 책으로 나오지만 그게 사실 중편, 예전의 중편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편이라는 이 장르 자체가 단편적인 어떠한 이 분량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떠한 장편적인 그러한 그 이 삶의 파노라마가 담기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를 들면 뭐 황석영의 한시 연대기라든가 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단면적 세계의 단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단면의 이 전후 사정까지도 짧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여준단 말이야. 한시 연대기 같은 경우는 연대기 구조를 띠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70년대, 80년대에 많이 나왔던 그러한 중편적인 그러한 그 장르가 지금에 와서 이제 이 장편을 대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를 이렇게 단편적 분량의 장편적 세계를 담아내고 싶은 어떤 그러한 어떤 요구라든가 어떤 니즈라든가 뭐 이러한 것과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단편집도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한 8편에서 10편 뭐 이렇게까지 보통 많이 이렇게 담아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면에서 다 이렇게 발표했던 걸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이 오히려 더 작가가 기획을 하기에도 단편이지만 그 단편집 안에서 자기가 뭔가 어떤 자기 나름의 형식적 기획을 하기에도 좋고, 또 이러한 것들이 독자들이 이제 이 순문학이건 아니면은 어쨌든 그 문학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는 그런 독자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해설까지도 되게 알차게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이런 방식이 더 추구가 되고, 이거는 그 문학이 경량화됐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문학이 사소화해졌다거나 이러한 것에 대한 뭐 비판적이건 아니면 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문학의 변화고, 문학이 변화해야 한다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 뭐 좋은 기획이다. 저는 약간 좀 크리티컬한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면에서 좀 뭔가 새로운 지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월간 트리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1년에 한 출판사에서 12명의 이제 신인 작가를 소개시켜 주는 건데, 사실 이제 신인이 등단하고 나서 자기 책을 가지고 독자를 만난 기간이 길어요. 대체 아무리 잘 나가도 한 2년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수를 채워야 되니까, 책을 묶을 수 있는 편수를 채워야 되니까 정말 매 분기 등장과 동시에 매 분기 청탁받는 친구도 2년은 걸려요.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등단과 동시에 1년 안에 이제 자기 책을 가지고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작가의 순환이 좀 빨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경쟁력 있는 신인들은 사실 문학 동네를 비롯한 문학, 소위 말하는 문학 3사, 문동, 문지, 창비, 이 문학 3사의 독과점 시장이죠. 이 사실은 문학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 문학 3사의 독과점 시장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신인들을 이제 이런 그 문학 3사보다는 좀 마이너한 곳에서 빨리 수급을 해서 그 독서 시장에 내보인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학 3사의 독과점 구조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거든요. 이 기획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그 조금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은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이 박세련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전에 썼던 작품들을 리라이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월간 빠르게 나올 수 있었고, 물론 이제 수정을 했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시의성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약간 작품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떻게 대중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신인 작가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 작가들이 이 작품이 이 기획이 지향하는 빠른 시의성에 부합할 만한 작품을 여기 안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맞춰갈 수 있을까. 그 사실은 또 자장이 다르잖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긴 호흡으로 단편 써가지고 묶어서 내려고 하는 시장이 견고하게 남아 있으면 사실은 이거를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저거는 저렇게 쓰고 사실 작가 입장에서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작가들이 어느 정도의 좀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도 그게 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사실 여기 각각의 단편의 분량이 보통의 단편 분량보다는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단편 분량이 원고지 한 80매, 적게는 80매, 많게는 120매까지 그렇게 작품을 쓰거든요, 작가들이. 근데 여기에 이 분량은 제가 보기엔 그보다는 더 작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거는 꽁트나 그런 형식이 아닌 단편의 형식인데,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분량이 좀 적어졌을 때 그게 이제 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발표했던 단편 소설도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는 시장은 여전히 있지만, 근데 그 시장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출판계와 어떤 문단계 안에서 회독하는, 좀 제도적인 형식. 예, 그 회독하는 수준이고, 그게 일반 독자들한테, 아까 대중 독자들한테 가 닿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 출판 판매 부수가 일단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판매 부수가 정말 500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부수가 적고, 그런데 반해서 오히려 이거야말로, 이러한 형식이야말로 더 이제 대중 독자들한테 더 다가갈 수가 있고, 이게 좀 내용이 그렇게 막 쉽게 뭐 휘리릭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문단 내에서 회독되는 그러한 되게 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의 텍스트가 아니라 좀 훨씬 더 많은 독자들한테 가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지금은 이거는 신인 작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기성 작가들, 중견 작가들도 저는 분명히 이런 방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1, 2년 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기성 작가들 대상으로 나옵니다. 예언입니까? 네, 예언입니다. 박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 저도 형식적인 이런 시도는 되게 좋고, 뭐 늘 저희들끼리도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하던 대로 그냥 그 고답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문학계의 어떤 3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담론들보다는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바깥에서 이루어질 때 사실은 문학 3사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사실 이렇게 뭔가 형식적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좀 바뀌려고 해야지 사실은 문학이라는 장이 조금 더 넓은 독서 대중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냥 읽는 사람들만 돌려서 읽고 그냥 그 속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막 와와 하다가 끝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의 좀 시도들은 저는 시도 자체로서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만 좀 항상 꺼려지는 거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독자를 호명할 때 참 힘들어요. 저는 요즘에 특히 요즘에 비평들이 그렇게 독자들을 많이 찾거든요. 이제 비평도 본인들이 어떤 제도적 틀이나 기존의 문학 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독자를 향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세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호명하는 독자들이 저마다의 독자들이고 사실 되게 상상적인 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독자의 지금 수문학이 어떻게 보면은 파악하고 있는 종류의 독자 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에 대한 기대치, 독자가 요구할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가정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되게 공허하고 저마다의 독자를 너무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두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물론 이제 구별된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비트코인 하는 사람과 문학을 읽는 사람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획만으로는 한계가 되게 명확한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 하는 사람도 이것들을 읽을 수 있는 저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서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이런 효용성의 시대적 분위기를 사실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과연 이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할까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그런 독자를 좀 저에 대입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분은 다 문학 이 계안의 고인물들이잖아요. 나름 제일 고인물은 핵고인물이고 나름 고인물들이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문학 작품은 사실은 뭐 리액슈 촬영 때 아니면 사실 별로 안 읽어요. 사실은 정말 뭐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읽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서 대중에 속하면서도 문학 대중은 아닌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부피의 물리적 부피의 책이 만약에 저처럼 이제 사회과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책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 뭔가 소문이 날 경우에는 살 것 같아요. 사서 열심히 읽고 또 뭐 열심히 또 뭐 다른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살 수 있을 만한 계기는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뭐 신춘문예 작품이라고 이렇게 두껍게 묶여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작가의 작품을 오랫동안 모아놓은 단편집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작품이 만약에 어느 정도 괜찮다는 소문이 들리면 부담 없이 그냥 찍먹해볼 수 있는 찍먹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한테는 모르겠어요. 저가 아닌 아예 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찍먹해볼 수 있는 선택지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독자는 어떤 하나의 독자도 여러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비트코인 한 사람이 안 읽는다. 비트코인 한 사람도 읽어요. 읽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할 때와 비트코인 하지 않을 때의 다른 독자가 될 수 있겠죠. 왜 비트코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잠정적인 어떤 독자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독자는 아니고 또 우리가 각자 우리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글이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염두 가상이긴 하지만 그러한 내재적 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독자들을 상정하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독자가 과연 누구냐 이게 뭐 연령별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최근에 독서 시장을 해보면 통계를 내보면 가장 이제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20, 30대 젊은 여성들이고 가장 책을 안 읽는 사람이 20, 30대 남성들이에요. 그러면 20, 30대 남성들도 아예 안 읽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예 안 읽던데. 죄송합니다. 아예 안 읽던데. 진짜 안 읽던데. 그렇군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어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 뭐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단이라고 쓰고 사실은 이제 문학 3사를 비롯한 몇몇 문예지라고 읽어야 하는 이 소위 한국의 현대 문학 현실에서 독자라는 개념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다 저마다 독자라는 어떤 무언가만 있을 뿐인데 이게 제가 신방과를 나왔거든요. 신방과에서 매스라는 대중에는 사실은 이 몇천 명, 몇백 명 다니는 매스라고 부르기 힘든 수준의 규모죠. 오히려 이제 덕후라고 봐야죠. 이쪽은 오타쿠에 사실은 속하는 그룹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오타쿠라는 그룹을 독자라고 자꾸 부르기 때문에 서로 오독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독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근데 저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독자를 다시 우리가 8, 90년대 잃어버렸던 독자 매스로서의 독자를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아닐까요? 거창한? 딴 데 가야죠 그럼. 다 웹소설 써야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품 추천, 비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먼저 옮기고 마지막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자리로